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미국의 근원 PCE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1일에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경제 인플레이션율 또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던 유럽 증시, 종가는 어떻게 확인이 됐을지 종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5%로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08% 상승해주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6% 내리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조유국 증시 중에서는 홀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전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려는 발언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영국 지수 타격을 많이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에 제한이 걸렸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경제지표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라든지 또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급등하던 그러한 국제 유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72%로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7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의 원유 재고 소식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42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날 유가가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유가 상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건데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다소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을 넘나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2,04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둔화됐다는 뉴스로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6%, S&P 500은 0.17%, 나스닥은 0.5%, 러셀 2000은 0.7%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포커스는 내일 개장 전 발표될 1월 PCE 물가지표에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한편 오늘 발표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와 같은 3%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이율 3.2%로 집계됐다고 밝혔고 지난달 속보치 3.3%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은 소비자 지출이 주도했으며 민간 투자 주문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이 하락분을 상쇄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로 계산됐고 이는 전년 1.9%를 비교해 6%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던 반면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장중 6만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전반의 상승세가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방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또한 현물 ETF 출범에 힘입어 월스트리트의 주력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물꼬가 열린 데다
오는 4월에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간 점도 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부동산, 방위산업, 임의소비재, 제조, 금융, 건설 등이 상승했던 반면 소매, 운송, IT, 헬스케어, 에너지 등은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74%, 달러 인덱스는 0.15%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행사 준비 발언을 통해 올해 말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예상보다 높은 고용 및 물가 상승 수치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연준의 경로가 계속해서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연준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진전이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데이터가 일률적으로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며 주택 인플레이션과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개인 정보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로 전송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데이터 브로커 등이 미국인의 지리적 위치와 생체 인식, 건강, 금융 정보를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로 대량 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인사의 개인 정보가 이란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의 국가 등으로 전송되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해당 국가들로의 전송 사실을 아는 데이터 브로커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되고 모든 미국인들의 제놈 데이터 전송도 금지되는데요. 생체 인식과 금융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 전송은 특정한 양의 임계값 이상으로 해당 국가로 전송되는 경우에 금지되며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브로커로부터 미국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간첩, 협박 등 다양한 사악한 활동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매출 발표로 대체육 업체인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오늘 30% 급등한 9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4분기에 1억 5,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고정자산 가치 절하 등 비현금성 비용 9,560만 달러가 포함된 것이었으며 분기 매출은 7,3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6,670만 달러를 크게 웃돈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순 매출이 3억 1,5천만 달러에서 3억 4,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3억 4,440만 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연간 매출 총 이익률은 10%에서 높은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마이너스 24%에서 크게 전환되는 것으로 또한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은 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무부의 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상승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1월 잠정주택 매매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공급관리자협회의 1월 시카고 지역 PMI 지표가 발표되며 베스트바이를 시작으로 셀시어스 홀딩스, 홈헬프스, 베스앤바디웍스, 오토데스크,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비바 시스템스, Zscaler, 파파존스,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칸 우드마크, 피스코 잉크, 퓈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스, 넷탭,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버테스 잉크, 그리고 쿠퍼 컴퍼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좋고요. 포스코. 네, 이렇게 오늘 미국 증시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땠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일 국내 증시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켜낸 건지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04% 상승한 2,652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2,657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3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 키워드를 꼽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이렇게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을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4,779억 원의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385억 원의 사자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5,708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고요. 수급 양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한 가운데 개인 그리고 기관은 함께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특히나 1,3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247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눈에 띄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온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자금은 이탈됐습니다.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 BM이 이 중에서도 주인공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코프로 BM 8% 넘게 상승했습니다. 8.25% 오른 25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래로 보시면 에코프로도 1.55%, 에코프로 HN은 1.35%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0.84%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매수세가 2차전지 일부 관련 종목들을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27만 원 선까지 터치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면서 8%대에 머물렀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에서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부사장은 실적 발표회를 통해 유가증권 이전 상장 시에 코스피 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튬주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리튬주들이 어제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래나노텍이 이 중에서 24% 넘게 상승해주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했고요. 지오릿 에너지가 14.84%, 리튬포어스가 8.27%, 강원에너지가 6.21%, 하이드로리튬이 5.45% 상승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엘버말이 이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앨범알의 CEO는 리튬 가격은 2030년까지 예상된 수요가 3배 증가할 것이라며 이 주요 배터리 금속의 글로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올라갔고 따라서 리튬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와 일부 중국계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부진한 수요를 상쇄하는 정도지만 재고 부담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본격적인 감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관련 종목들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저PBR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저PBR,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실망했던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 대표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요. 특히나 하나생명 같은 보험주들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금융지주들 쪽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생명이 2.31%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2.14%, 하나금융지주가 1.65%, 하나손해보험이 1.07%, 키움증권이 1.0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저PBR 관련 종목들 실망 매물 출회에 따라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저PBR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됐던 기아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도 3.98% 상승해주면서 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면서 저PBR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제는 또 강하게 2%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